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를 담당하게 된 국어 강사 류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PPT 가독성이 국어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좀 많이 보고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자료를 제가 총 3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부리부리하게 생겼죠. 제 브로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용 자료가 총 2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챙겨주셔야 설명해 드릴 때 용이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류성원 해갖고 페이지 하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프린트로 제 사진 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죠. 네, 요거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프린트 먼저 보겠습니다. 제 사진 없는 프린트 먼저 보겠습니다. 설명회를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을 거고 강사들마다 조금 수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올해 수능 분석해서 오답률 탑10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18번부터 21, 20번 요거 보이시죠? 고전 소설 한 세트에 이 오답률 높은 문제가 확 몰려 있었다. 요게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운데 또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원래는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문제가 오답률 높은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껴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공통 영역에서 오답률 탑10 문제가 다 배치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밑에 등급컷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등급컷은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1점씩 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1등급이 91점, 화법과 작문은 그대로 최종 등급컷과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 수능이죠, 이제. 재작년 수능이 1등급 컷이 한 84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수학 송준호 선생님이 말했지만 작년 수능은 조금 킬러를 배제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게 좀 시험에 반영돼서 작년 수능은 한 90점 초반대 1등급이 형성됐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작년 수능의 경향은 일단 첫 번째, 킬러 문항이 배제됐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확실히 수월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국어를 원래도 잘 하다가도 긴장된 현장 속에서 시간 관리가 되게 어려워서 한 세트 내지 심한 경우에는 2세트를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재작년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갑자기 확 어렵게 나오면서 상위권 레벨에서도 평상시에 한 20분에서 25분이면 다 풀던 게 막 30분, 40분 넘어가면서 자기가 하던 것도 손도 못 대고 결국 전체적인 시험의 밸런스가 무너진 시험이었던 건데 작년은 그런 경향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능 끝나고 애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서 평상시에 한 3, 4등급으로서 모의고사를 45문제를 다 못 풀던 친구들도 현장에서 실제로 다 풀어갖고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문학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 쉬웠습니다. 문학은 쉬웠고 독서도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확 어렵지 않는 평상시랑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로 나왔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EBS 연계 공부를 했다고 해서 쉽게 맞힐 수 있는 문학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국어에 있어서는 EBS 공부에 좀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걔들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이제 고1, 고2, 고3 내신 경험하면서 특히 고3 때도 이제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주 교재로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문학에서 거기에서만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그런 공부에 익숙해져 있고 EBS를 잘 정리해서 들어가면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EBS 정리한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란 건 수학 능력의 준말이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의 준말인데 수능 평가원에서 너가 선행 학습이 얼마나 잘 됐냐만을 갖고 점수를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이해력과 사고력 같은 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몇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 거냐면 자, 프린트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요게 제가 아까 오답률 탑 10안에 그 세 문제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게 요 세트입니다. 정을선전. 참고로 웬만한 국어 강사들이면 이 정을선전에 대한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강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정을선전과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한 세트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실제 대부분 공부를 좀 했다는 수험생들은 정을선전에 대한 작품 내용 당연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을선전과 관련된 모의고사 풀이도 되게 많이 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결과 보셔서 알겠지만 오답률 탑 10 안에 이 정을선전이 무려 3문제나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4문제 중에서. 그럼 이게 과연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정을선전을 풀기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와 요거를 동반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럼 이것들을 기반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체화하는 연습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걸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수업의 포커스는 주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의 강점이 뭐냐면 학생들 스스로를 깨닫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따 제 컨텐츠 설명하면서 왜 제가 이 말을 했는지 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또 문제를 너무 많이 풀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 보면서 이래서 요즘 애들이 대학 가기가 힘들다고구나. 그것만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문제 18번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미 아는 바와 같다. 그리고 20번에도 밑줄 그어놨고 21번에도 밑줄 그어놨죠. 그러면 결국 평가원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 중 능력 하나가 뭐냐면 인물에 대한 이해와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답에 대한 근거는 지문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정답률이 낮게 나오냐면 그 지문의 정보 배치가 엄청나게 이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 자 문제 풀어 하면 어떻게 푼 줄 아세요? 독해를 하면 홀룰룰룰룰룰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지문에 어디 정답에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 세트에서 문제 나온 포인트가 정보 이격이 이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번 문제인데 자, 서유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요 부분 보이시죠? 그러면 일단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승상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혔고요. 시비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하고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그러면 상황 세팅을 다 해주죠. 그러면 지금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문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물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짧은 앞부분 줄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밑에 와보시면 이 상황에서 원수가 깜짝 놀라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어보고 중군장에게 말해요. 야, 나 집에 일이 있으니까 나 먼저 갈 테니 네가 나머지 병력들 인솔을 해서 돌아와 라고 말한 거죠. 되셨죠? 그리고 20번 문제 다시 한번 1번 보시면 서유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원수는 너 병렬 인솔해서 돌아오라고 했지 서유용을 사로잡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맨 11페이지 오른쪽 지문에 있는 상소하니 보이시죠? 그 밑에를 봐보시면 자, 원수가 이제 황제께 글을 올린 건데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 백배하고 말하니 신이 서유용을 쳐 사로잡고 그러면 이미 서유용은 사로잡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맨 앞에 정보와 이 정보를 연결해서 읽으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서유용을 사로잡은 상태고 내가 돌아오는 와중에 편지 받고 급히 나 먼저 갈 테니 병력 인솔해서 돌아와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얼마만큼 인물에 대해서 토학질 나오는 연습을 해봤고
수능 시험 현장에서도 아무리 긴장되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더라도 내가 일관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일단 전 학생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준 선생님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의 결을 갖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3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요 프린트 32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떤 컨텐츠를 활용하고 제 수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콘텐츠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지문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한 페이지만 한번 더 넘겨보실까요? 자, 34페이지 보시면 이 지문에 대한 핵심적으로 평가원이 물을 수 있는 바를 제가 밑에 주관식 문제로 싹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참고로 이 작품이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은 낮아요. 그럼 이 작품의 내용을 숙지하는 게 학생들 국어 수능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작품의 내용을 숙지해라가 아니고 너 이거 읽었으면 이 핵심적인 질문에 바로 답변을 가져갈 수 있니? 라는 의도로 이 주관식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얘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돼요. 분명 읽었고 문제 봤는데 답 써보라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놓친 부분이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도요. 대부분 뭐 수업 들으면 내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게 구체적이다, 뭐 정확해진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 정확해졌어.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더 중요한 건 수업도 수업이지만 애들이 자습으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 콘텐츠는 없다고 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만든 게 이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전 기출에 대해서 제가 이 콘텐츠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구나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각성시키는 고수가 바로 저다. 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19년 인생을 막 살아와 놓고 단기간에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지만 이걸 오래 했을 때의 효과는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인 게 이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결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독서도 이렇게 지문을 제시해 놓고요.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21페이지 보시면 이 글을 읽고 너가 생각한 포인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게끔 제가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싹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글을 읽고 문제랑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채우는 게 아니다. 너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답을 채워봐라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답이 안 채워지는 건 안 채워지는 대로 공란으로 비워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교들이랑 피드백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좀 그 포인트들을 비교해 보면서 왜 너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의 컨셉은 일단 첫 번째 학생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것. 그리고 이 각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제 수업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나머지 프린트도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지금 컨텐츠 조교나 현장 조교가 제가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써준 수기입니다. 류성훈이라는 강사의 수업을 들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요거를 애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 다 같이 보지는 않을 거고 집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 보던 프린트 1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학생들도 왔고 부모님들도 왔지만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국어 강사 중에 왜 류성훈이라는 강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의문부호가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입니다. 강남대성에서 유일하게 주요 과목인 독서와 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재수종합반은요 학생들부터가 일단 되게 눈높이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딱 첫 수업 들어오잖아요. 애들 스탠스가 딱 어떻게 했냐면 팔짱 끼고 다 이러고 있어요. 해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애들이 만족이 안 되면 그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그 수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과목을 다 한다는 건 거기서 제가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치동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어는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수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기절을 보면 독서는 이 선생님, 문학은 이 선생님 이래서 여러 개를 듣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 제가 오늘은 되게 정중한 자리라서 이렇게 안경도 좀 쓰고 좀 이렇게 텐션을 자제하고 있는데 제 수업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일단 국어에 되게 흥미를 못 느끼거나 특히 독서 수업 같은 경우 보면 한 지문 되게 오래 끌고 가다 보면 애들이 거의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제 수업은 그럴 확률이 되게 낮다. 되게 재밌는 수업이라서 이 3번을 되게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23년에 그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운전한 건 아니었고요. 친구 결혼식 갔다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그 고속버스가 크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2명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11명이 큰 중상을 입었는데 그중 1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8주가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하려고 2주 만에 퇴원하고 수업 강행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강사가 이 판의 진심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업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제 수익을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8주 동안 그 병원밥 먹으면서 요양 아닌 요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2주 만에 제가 앞니 8개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제 진심을 알아봐주고 되게 좋아해줬던 그래서 제 책임감과 열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준선 쌤도 얘기했듯이 이 4번이 되게 큰 혜택입니다. 특히 이 재종반을 보내면 일단은 전체적인 시간을 여기서 다 보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유동적으로 쓰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주말반을 보내시면 강대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면서 이 평일 시간은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4번 같은 경우에 그 대성학원 재원생들이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걔들 데이터로서 이 등급간 구간이 나올 것이고 애들의 특징이 나올 건데 그걸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요 글귀에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어강사 류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